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10월 13번째 숙제 영상입니다. 3분봉 단타 7번 아이언 패턴 3분 100억 검색 거래대금 기준이고요. 오늘 18종목이 검색이 되었고 그 중에서 5종목이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갔었고 그 중에서 SY 스틸텍 한 종목 질질이 패턴으로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완성되었습니다. 이 SY 스틸텍 어제는 우진엔텍 질질이 패턴 중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질질이 패턴 연속이었는데요. 좀 눈에 띄는 그 페이크 같은 거가 사실은 좀 없었고, 그 다음에 기준봉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살짝 그 재돌파 같은 페이크 같은 그런 자리, 그게 조금 기준봉의 상승보다 조금 높았고, 그래서 야 이거 사실 이제 질질 패턴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앞에 고점이 좀 있기는 하고 뭐 조금 그런 느낌 어제랑 오늘 이틀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 탓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질질의 패턴의 어떤 그런 정의를 조금 이제 뭐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이런 질질의 패턴도 한번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는 건지 등등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숙제 영상 시작 인사드리기 앞서서 오늘 우리 가왕이라고 부르죠. 가요계의 왕. 가왕이라고 불러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는 조용필 가수 조용필의 20번째 앨범이 오늘 나왔길래 오늘 오후 6시에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곡 전체가 다 좋고 2022년부터 중간중간에 그 싱글 앨범들을 내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전체 앨범 전체 곡 러닝 타임은 한 30분 조금 안 되더라고요. 좀 짧습니다.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셔서 한 40분짜리 가요는 보통 한 40분 좀 길면 60분을 넘기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솔로 가수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연세도 있고 해서 한 27분인가 곡이 6곡인가 뭐 그런데 한번 유튜브에 조용필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방금 들으신 곡 첫 번째 곡인데 그냥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조용필 노래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유튜브에서 아마 경고가 날라올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정치할 때는 이 부분이 잘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되죠.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종합부터 보실게요. 코스피가 그래도 작년 11월 이후 자, 이제 이거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재작년 볼게요. 재작년 11월 달까지 내려갔다가 재작년 12월에서부터 여름까지 올라갔고 여름 이후 11월까지 10월 말까지 꽉 채워서 하락을 하고요. 다시 11월에서부터 7월까지 7월 말까지 7월 말인가요? 7월 초까지죠. 요때 오른 건 7월 말까지 요게 7월 말까지 또 상승을 해주고 지금 10월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이전에 부디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올해 11월 혹은 10월 말, 뭐 11월 중순부터라도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2900 넘기는
그런 날이 올까요? 한번 기대를 하고 오늘은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 네, 꼬리로 살짝 터치를 해서 뭐 이대로 지속이 되면 내일쯤이면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은 아랫방향으로 틀면서 뭐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이 앞에 보시든 이런 상태이든 어떤 형태로든 네, 볼린저 밴드 하한선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좀 듭니다. 이 보조지표도 네,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오늘 뭐 그렇죠. 네. 시장 종합 보시면 하락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분석 뭐 특별하게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래대금도 8조고요. 거래대금도 별로 나오지 않았고 전일 대비 1.3% 꽤 큰 하락입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슷한 흐름인데 좀 더 크게 사이즈가 좀 더 크죠. 운봉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보조지표는 조금 더 네,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러프하죠. 근데 얘는 조금 다르죠. 12월 달에서부터 4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받고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 7월 달까지. 그리고는 작년 11월까지 내려왔다가 11월 달에서부터 네, 원래 4월까지 올라갔다가 네, 코스피는 여기를 넘겼는데 코스닥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네, 4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네, 4월에서 무너졌다가 반등 준 적이 있는데 4월에서 무너졌다가 반등을 못 주고 네, 어쨌든 내려왔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네, 좀 저질인 것 같아요. 이미 볼린저 밴드 하한선하고 이미 네, 만났고요. 네, 그냥 하락한 종목이 엄청 많고 오늘 하한가 한 종목 있었고 하한가가 뭐였더라? 있었고요. 이따가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7조 전일 대비 2.84 많이 빠진 겁니다. 이런 장대 음봉이 자꾸 생각나게끔 하는 네, 큰 하락 좀 무섭네요. 이게 어제 새벽에 미국의 뭐 미국이든 어떤 뭐 미국 주식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오는 그 각종 뉴스나 이런 것들에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 지금 그거는 없는데요.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채권이 거의 뭐 매진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조금 불리해진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 불리해질 때, 쉽게 말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집값이 빠지는데, 이게 제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집값이 빠지는데, 강남부터 빠질까요? 아니면 지방 변두리부터 빠질까요? 네, 그쵸. 지방 변두리부터 많이 빠지겠죠. 그 지방 변두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버티겠지만, 네. 좀 그런 원리.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지면 강남부터 확 좋아질까요? 지방 변두리부터 확 좋아질까요? 강남부터 확 좋아지겠죠. 지방 변두리가 이제 탄력받아서 오를라 하면 이제 상투 이야기 막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네, 그런 어떤 거 어쨌든 금리 때문에 올랐다 하고 우리 환율도 지금 계속 네, 1380원과 139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달러가 센 거죠. 달러 한 장 살려는데 1달러 하나 살려는데 1300원을 주면 될 게 지금 1300 지금 80원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고 이거 1400원 넘으면 또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황. 예전에 환율 이거 높았던 적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많이 사셨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께서는 오늘 많이 파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캠. 제가 메모를 달아놨는데요. 첨단 소재 합성 위탁 개발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첨단 소재를 합성을 하는 뭐 위탁. 오늘 특징이 시작 가격이고요. 시작 이후 그냥 쭉 빠졌다가 반등 주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여기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작 가격을 살짝 넘기는 듯 하고 그대로 떨어지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나 싶었는데 그 박스를 이탈하더니 좀 내려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주고 요 이탈했던 이 가격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여기 요 구간을 다시 넘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시초가 터치에서 뭐 어딘가에 시초가를 넘기는 재돌파가 나왔다면은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었으나 한번 흘러내렸고요. 오늘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제 상장한 종목이든 뭐 엊그제 상장한 종목이든 그냥 YJ 링크든 뭐든 이렇게 그어놨던 선들 지금 뭐 다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터치 해줬네요 라고 제가 어제 숙제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갭으로 빠지고 여기도 넘기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루미르까지 다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드림 이거는 상장 아니죠. 드림 CIS 이거 보시면 피봇 2차 저항선 꼬리로도 못 넘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기준봉이 없습니다. 뭐 얘네들은 음봉 마감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유한양행도 내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내렸습니다. 얘는 뭐 수주했다라고 기사도 있던데 볼까요? 수주 기사가 종합 시황이 있을걸? 여기 있네요. 기사가 이거 끝나고 났구나. 끝나고 났을까요? 있었을까? 아침부터 볼까요?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1.7조 원 잭팟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아의 어떤 제약사와 역대 최대 수주를 계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이 4조 원도 수주 금액입니다. 수주 금액 돌파 성과도 이루었다. 공시 있나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있죠. 최근 매출액 대비 46%짜리고요. 계약 기간이 10 몇 년이고 13년이네요. 그럼 이 계약 금액이 얼마야 이거? 1조 7천 아까 연으로 따지면은 거시기 하네요. 좀 적다. 생각보다 세진 않다. 그래서 흘러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사 뜨고 반짝해서 올랐다가 야 이거 나누기 14 하니까는 1년에 1,000억 좀 안 되는데 그렇게 1년 매출이 3조 6천억인데 그렇게 따지니까 좀 적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든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은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기준봉이 없습니다. 기아 다 개발하해서 또 기준봉이 없겠죠. 그래서 개발하했는 애들은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기준봉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이수페타시스도 기준봉처럼 보이나 내려갔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도 이렇게 잠깐 찌르기는 했으나 한올 바이오 파마는 조금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갈는지 또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는 왜 이렇게 잘 올라가나요?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킴 아까 보셨고, 자, 영역 위로 올라간 것들 중에서 X게이트는 오늘 가장 먼저 네, 이 3분 100억 기준의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으로 검색이 된 종목입니다. X게이트가 오른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양자 컴퓨터인가요? 자,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미리 야후, 네, 파이낸스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오면, 네, 이게 딱 종목 검색하려고 여기 딱 검색창에 마우스 갖다 대면, 네, 지난밤, 네, 엄청났던,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SAP는, 네, 마이너스 0.42%를 마감을 했네. SAP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IONQ. 어제 10%, 거의 11% 상승했는데, 얘가, 네, IONQ, 얘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오전에 이렇게 잠깐 검색이 되어졌고 올라갔고, 그러나 이 거래대금이 거의 외봉 수준이죠. 그래서 후속으로 재돌파가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이렇게 찌르기 하고 와 이런 거는 도대체, 그죠? 누가 물려가지고 물타기 이빨 해가지고 탈출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특한 캔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갭 시작해놓고 쭉 빠졌습니다. 오늘 지수 빠지는 거에 일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 어제 거죠. 뭐 이런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기준봉, 네, 상한선 패턴으로 살짝 올라간 여기 끝, 그리고 여기를 베이크라고 치고 여기를 어제 제가 이제 숙제로 질질 패턴이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네, 여기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베이크 같은 게 없더라. 그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거 나왔죠. 그리고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장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얘가 혹시 페이크일 가능성에 놓여져 있다면 여기를 다음날 빠르게 이렇게 재돌파를 할 경우 또 다른 질질 패턴 1박 2일 질질 패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마치고 해봤습니다. 이 종목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연속성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일단은 우선 관종에다 넣어두고 오전에 첫 봉이는 이렇게 검색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일단은 검색식에 먼저 의존해서 X게이트가 먼저 검색이 되었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대처가 가능했다라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수익이 되셨을 것 같고, 피벗 2차 장선 거의 붙어서 이렇게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된 터라 피벗 2차 장선이 당일 뚫기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세력들이 형님들이 밀어 올려주지 않으면, 아니면 아예 그냥 기준봉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쏴주지 않으면 이 위에서 놀기가 참 힘들죠. 장이 이 종반으로 갈수록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는 지금 원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지금 최근 계속 원전이 국내 이슈 혹은 아마존 뭐 전력 공급 관련해서 있고요. 국내도 지금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우리 검색될 때는 상한가에서 풀릴 때 검색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재돌파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상한가 닫을 때 뭐 바닥에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 이런 매매 전략도 있을 수 있겠지만 5패턴 3분봉 5패턴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숙제 종목인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 검색은 기준 상승 이후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받을 때 거래대금이 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준봉으로서의 자격이 되죠. 그리고 여기 꼬리들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상한선 패턴처럼 올라가는 이 자리들 조금 조심은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살짝 장 초반 살짝 페이크 살짝 혹은 뭐 짧게 상한선 패턴 짧게 한번 자리 나오고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조정되는 음봉 두 개의 거래량이 커서 조정이라면 아무래도 거래대금은 기준봉의 거래대금 그 다음 조정받는 뭐 잠깐 쉬는 거래대금 그 다음에 조정받는 거래대금 이런 식으로 좀 적어지다가 다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좀 쳐주는 이런 모습이 좋긴 한데 얘는 지금 캔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 같진 않아서 이걸 그냥 한 통으로 제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돌파를 여기로 볼 것인가 뭐 여기든 여기 위에 거 더 높은 자리 여기로 볼 것인가 라고 할 경우 중간에 이 자리를 위협하는 페이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니 이거 참 그쵸. 어제 이 우진엔텍 아까도 설명드렸던 하고도 조금 유사한 상황으로 여기 살짝 거래대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얘는 여기를 위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정받다가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누르면서 슈팅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상한선 밖으로 나간 이 기준봉 상한선까지의 기준봉을 돌파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여기 이렇게 상한선 밖으로 삐져나가는 페이크 같은 것들 거래대금도 들어오는 이 페이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를 강하게 뛰어넘을 때 여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러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매수를 했다라면 이 질질 패턴은 매수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든 늦어도 뭐 여기든 질질 패턴으로 오늘 숙제는 제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받쳐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한선 패턴처럼 다시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이게 다 질질의 패턴인데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살짝 들어왔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요 자리도 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를 돌파 가격으로 저는 처음에 오늘 장중에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 질질 패턴 대응하기 조금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내주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하고 보내주고 조정받고 5위평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때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거래대금이 여기 또 들어가면 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좀 나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절반 이상. 요게 한 50억. 요게 지금 100억짜리인데 절반 50억은 넘었네요. 절반 이상으로 좀 잘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가다가 살짝 멈추는 것 같아서 요 양봉 요거 한 개 짧게 그냥 1% 오늘 매매는 그게 매수 매도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뭐 종목도 없고 제 기준으로는 종목도 없었고 그래서 딱 그냥 요 자리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여기 S는 지난 금요일 거네 여기 제 관종에 있다가 질질 패턴으로 매매하고 쪼개 남겨놓은 거
이때 그냥 정리를 하고요. 피부 2차 장선 깨지면 네, 또 뭐 날아갈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버렸다가 네, 질질 패턴 이후에 올라갔다가 다시 상한선 패턴처럼 5위평 잡아주고 올라갈 때 매매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짧게 끊고 나왔습니다. 이 6,150원의 자리가 네, 신규 상장 작년 11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하고 1년 정도 다 돼 가네요. 네, 세 번째 날인가요? 네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고가. 네 번째 날 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날 고가, 즉 신규 상장 초입에 최고가 6,150원. 오늘 거기 그냥 딱 찌르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6,150원 여기 선 그어놓고 이거 종가로 못 넘기면 그래서 이 종가로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역사를 쓰려면 이제 오늘 신고가 갱신은 아니고 신고가 터치죠. 네. 아니 그냥 고가 터치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SY 스틸텍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연관 종목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얘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이건가요? 그래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방산 쪽 관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수요 급증에 따른 원전 부각이니 등등 원자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블랙핑크 관련해서는 지금 JYP인가요? 어디 맞나? YG 플러스인가? YG. 거긴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이 SY 스틸텍은 트럼프 테마로 지금 엮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부각. 그래서 뭐 경합주 쪽에서 조금 뭐 우세가 났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말을 이렇게 조금 거칠게 쓰네. 광고입니다. 광고 더 처물리기. 저런 말을. 이걸로 보면 오전 9시 22분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트럼프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우세 소식. 이게 10월 15일 거고 다스코 데모 현대에버다임 대양 전기공업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1일 거 그때는 SG 다산 네트워크스, SY 스틸텍, 휴림 네트워크스, 현대에버다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뭐 시총 조금 받쳐주고 이것도 뭐 시총 SY 스틸텍도 시총이 이렇게 높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 있나 한번 눌러볼까요? 시총 순으로. 네. 자, 다스코 여기 있을까요? 다스코. 네. 이거 동전이죠. 네. 동전이란다. 시총 590억. 데모 700억. 현대에버다임은 현대니까 그래도 1,300억. 대양전기공업 1,100억 있네요. SG 2,000억. 그나마 SG가 조금 얘보다는 시총이 높네요. 그다음에 근데 SG는 오늘 별로 꿈쩍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산 네트워크스는 여기 있네요. 1,300억. 그다음에 SY 스틸텍이 1,700억 있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300억. 현대에버다임 아까 보셨고 프리엠스 여기 있네요. 700억. 데모까지 해서 뭐 요렇게 있다 요렇게 되어져 있나 봅니다. 네. 예. 재건주에 조금 스페코가 이 방산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페코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 스페코도 얘는 SY 스틸텍은 질질 패턴 이후에 흘러내렸는데 뭐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스페코랑 퍼스텍은 이거 아마 전쟁 테마가 아닐까. 퍼스텍은 또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오른 것 같네요. 네, 스페코는 이쪽으로 붙었다. 얘는 시총이 근데 700억짜리다. 그래서 저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은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그래서 기준봉 돌파를 일단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용의 영역이니까 잘 한번 응용을 해서 잘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죠? 네.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해서 오늘 하한가가 이게 하한가네요. 이건 환기 종목이고요. 이거는 더 라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것도 이름 바꿨나 봅니다. 아이고. 이름 뭘로 바꾸 어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꿨는지 한번 볼까요? 이름 사명은 아니고 상호 휴먼 N도 저 사실 처음 들어보. 글로 스테퍼스 2021년 이것도 좀 어쨌든 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상패 종목인가 봅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2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되고요. 마이너스 20%가 갔나 봅니다. 상장 2022년 3월에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서 주권 매매가 정지되었고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결과 그래도 상장 유지 결정은 났나 보네요. 회사 이름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메모는 해상 고철 납품이라고 제가 그때 예전에 이게 눈에 떴나 봅니다. 메모를 해놨네요. 희한하네. 그 다음에 스타코링크 이것도 한기 종목입니다. 188억 이거 한가. 이것도 뭐 상패 종목이겠죠. 네. 그 다음에 태성은 태성도 하한가죠. 동시 호가에서 하한가. 오늘 시장 종합에는 하한가가 한 개인데 어쨌든 태성도 한가인 것 같아요. 31200 딱. 태성은 왜 하한가 갔을까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나락가서 같이 나락을 가는 건가? 요? 태성은 다른 이야기가 딱히 없었는데 한가를 갖고 얘는 시외에서 또 위로 또 많이 올린 것 같은데 3% 많이 안 올렸구나. 제가 보다가 나와서 33150까지 올렸는데 한 5%인가 6%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왔네요. 그건 그렇고 의미 없다. 태성 8천억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가던 거래대금도 크게 안 터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가던 거 패대기를 치는 순간이 있긴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누가 주로 사셨을까? 거래원. 여기서 9월 달부터 KB증권은 오늘은 어쨌든 KB증권이 제일 많이 판 것 같네요. 이거 매도 순으로 바꾸면 KB가 오늘 제일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많이 팔고 키움도 많이 팔고 오늘은 KB 16,000 삼성 이렇게 판 것 같네요. 뭐 그건 그렇다. 왜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졌네요. 상한가는 아까 코스피 200 종목이네요. 이거 이거 동서 식품인가요? 네, 특별한 건 없다고 하는데 상한가 같네. 동서
이거 동서 커피 그거네요, 맞죠? 몬텔리즈가 타 커피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믹스커피 브랜드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의 지분 50%를 부여한, 이건 지주사구나. 그래서 수출 가능성에 독일 JAB 홀딩 컴퍼니가 미국 몬델리즈가 보유한 글로벌 2위 커피 기업 JDE 피츠의 자녀 지분 16%를, 그러니까 얘가 자녀 지분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동서식품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몬델리즈가 커피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맥심 수출 제한 요건이 해제될 것이다. 이해상충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뭐 커피 잘 팔리겠죠. K 커피 아닙니까 이게? 네, K 커피. 네. GRT 오늘 상한가고요. 네, GRT는 뭐죠? 시총도 있는데 GRT 상한가 맞죠 이것도?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나스닥 상장 추진. 얘는 뭐 하는 회사는 정밀 코팅 접착 필름 거래재개 종목이네요. 얘도 거래재개 종목이고 하늘단조 아까 상한가 갔었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 상한가 갔었고 블랙핑크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는 왜 갔을까요? 이것도 네 YG 플러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래서 음원 관련해서 이렇게 상한가갖고 풀렸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근데 700억입니다. 이렇게 채널 대비 등락률 종목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네, 내일 시장 좀 괜찮아지길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도 좀 괜찮아지길 바라보고요. 네, 채권이 진짜 그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SY 스틸텍 오늘 숙제 종목입니다. 저 종목이고 혹시나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끝나고 혼자서 또 이제 밤에 차트를 뭐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만은 혹시나 저랑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네가 설명하는 거 뭐 다 좋아 보이는데 혹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동영상은 제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제 채널에 제가 강의한 영상 말고 이 양매매윤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영상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몇 개가 있고요. 그럼 그거 누르면 다 양매매윤 주식 채널로 다 넘어가서 그쪽에서 보시게 되고 아니면 직접 이 양매매윤 주식 채널에 들어가셔서 3분봉 단타 플러스 거래량 요 챕터 부분들을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봐도 한 1년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도 보면서도 내가 장 끝나고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고민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거래대금 상위 열어놓고요. 여기 자동 요거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100개만 뜹니다. 100개만. 그래서 밑에서부터 휴젤 눌러봅니다. 무엇을 찾을 것이냐. 기준봉을 찾아야 됩니다. 5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은 돌파 매매고요. 돌파는 무엇을 돌파를 하냐? 기준봉을 돌파를 하는데 기준봉이 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 캔들을 제가 그릴 겁니다. 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고 여기가 시작 가격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완성된 캔들이 기준봉이고요. 기준봉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겠죠? 일봉이 이런 모양이 대충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충 여기까지 네, 요런 모양으로 변신을 하겠죠. 이해가시죠? 꼴이 달립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그림이 좀 삐뚤삐뚤한데 즉 쭉 상승했다가 조정받으면 일봉이 이렇게 꼬리가 달리게 되죠. 꼬리가 이렇게 달립니다. 꼬리 달린 일봉 캔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돌파니까 5 패턴으로 돌파 기준 가격은 일봉상 오늘의 고점을 혹은 일봉상 고점인데 3분봉상에서는 여기 고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을 하위 프레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점은 낮아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다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네. 막대기로 거래량 터지면서 재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왔던 일봉의 캔들이 다시 이런 모습을 갖추고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종가로 마감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캔들은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일단 장대 양봉인 경우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양봉상, 일봉상 이 구간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때 거래대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네, 오전에 양봉을 이렇게 오전에 일봉을 이렇게 네, 막대기 양봉으로 만들어 냈던 순간 그 순간을 찾는데 그 순간의 형태는 네, 장 시작 때부터 이동평균선 3개가 부채꼴로 벌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대 양봉 1개 또는 여러 개가 상한선 밖으로 솟구쳐야 된다. 그걸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일단은 그거부터 눈여겨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있다 없다 정도라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는 없는 것들도 많고요. 간혹 요거 같은 경우는 벌어졌고 이렇게 해서 있네요. 그죠? 기준봉이 있으나 그 다음에는 재돌파가 없죠. 이런 거 기준봉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기준봉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준 상승 또는 기준봉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이거 음봉인데요. 네. 갭 상승 음봉도 기준봉에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준봉. SK, 요거는 이런 숙제를 제가 예전에 하면서 이 종목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던 흔적입니다. 여기까지 기준봉이죠. 이런 식으로. 퍼스텍. 기준봉. 그죠? 돌파. 또다시 돌파하면서 기준봉. 네. 질질이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오는 것들은 패턴을 나름대로 한번 그어보고 과연 나는 이 종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종목을 이 기준봉을 발견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까지라도 이 종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장중에 내가 인지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얘는 왜 여기서 멈췄을까? 피봇 2차 장선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일봉상 앞에 이런 8월 달에 고점들이 있어서 그럴까?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문제죠. 일단은 기준봉부터 한번 찾아보는 SG도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졌죠. 기준봉이 만들어질 때 특징은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꼭 공부를 복습이죠. 어떻게 보면 복습 공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종목들 또 눈에 또 좀 익히고
이 중에서 뭐 시총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SY 스틸텍 한 종목으로 해서 숙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숙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검색만 해주셔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